안녕하세요. 오늘은 닭을 키우면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베란다에서 닭을 키우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단풍이 빠져가거나 아니면 서서히 단풍이 더 짙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베란다로 들어오면 닭의 색감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노숙을 할 때는 기온차가 아주 많이 납니다. 아침과 새벽.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따뜻해지지만 새벽에는 온도가 아주 많이 내려가고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이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그러나 베란다로 들이면 아무리 거실 창이 닫혀 있다 그래도 베란다 안은 외부 온도보다는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의 얼굴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고 배춧잎처럼 변해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도 잠시입니다. 12월이 지나가고 1월, 2월이 오면 서서히 단풍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원인은 기온차입니다. 기온차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문을 열어 두라는 이유가 다육이가 서서히 잠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뿌리가 노쇠화됐거나 아니면 어,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단풍이 들거나 아니면 기온차가 조금씩 나서 단풍이 들거나 총 네 가지 요소 때문에 서서히 이제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가장 이제 오늘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닭을 키우는데 실패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면 닭을 못 살게 합니다. 저부터도 그랬거든요. 저부터도 닭을 집에서 키울 때는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뭐를 해주고 싶습니다. 잎이 떨어지면 물이 부족해서 그런가, 영양분이 부족해서인가, 그래서 영양분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엽이 지네? 그러면 또 물을 줍니다. 이곳저곳 정보를 찾습니다. 정보를 찾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는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키우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키우는 환경이 다른데 그분과 똑같이 키운다 그러면 그 다육이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약을 치는 시기, 물을 주는 시기, 월동을 하는 시기, 이렇게 큰 기준을 보고 정보만 익힌 다음에 내 환경에 맞게 물 주기와 온도 맞추기, 그 다음에 노숙하기, 이런 약방제하기, 이런 요소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했을 때 다육이가 더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육이 물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집 환경이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데 공통적으로 2주 간격으로 물을 주세요 그러면 햇살이 잘 드는 곳과 햇살이 안 드는 곳에는 물 마름의 정, 물 마름의 정도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준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햇살이 많이 드는 곳도 있지만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습니다. 햇살이 안 드는 곳 햇살이 안 드는 곳은 당연히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데 한 달 텀으로 물을 줘라. 그러면 한 달 텀으로 물이 있는데 물을 줘버리면 결국은 뿌리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환경에 따라서 이 다육이를 키우는 그런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약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방제도 약을 치는 이유는 환기가 안 됐을 때 아니면 벌레가 생길 때 치는 거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수시로 문을 열고 수시로 분갈이를 해주고 병충해의 그런 흔적이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쳐주면 되고요. 적절하게 뭐 예방적인 차원에서 쳐준다 그러면 겨울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이 정도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겨울에 약방제를 한다 그러면 또 우리 다육이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또 약방제를 합니다. 약도 마찬가지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주게 되면 겨울에는 다육이가 힘들어합니다. 물을 최대한 화분 속에서 빨리 말려야 다육이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바깥에서 비 오는 날 바깥에서 서 있으라 그러면
감기가 오죠.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운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물을 주게 되면 새벽 시간에는 아무래도 뿌리 쪽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을 최대한 아끼고 물을 최대한 빠르게 말리고 이런 부분도 다 환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해가 잘 드는 곳은 물이 빨리 마를 거고 해가 안 드는 곳은 물이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겠죠. 특히 분갈이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갈이 흙도 상토를 많이 쓰는 분들은 그만큼 물이 빠르게 마르지 않을 거고 배습이 좋은 재료를 많이 썼다 그러면 빠르게 물이 마릅니다. 저도 이 분갈이 용토를 반반씩 섞거나 성장을 시키려는 다육이한테는 상토 성분을 많이 넣습니다. 아니면 곱게 물려고 만드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통규와 배습을, 그 다음에 물에 약한 다육이는 퓨리라이트나 에스라이트와 같은 통기성이 좋은 재료를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다육이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조합을 했을 때 다육이들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눈에 자꾸 다육이가 보이시죠? 눈에 자꾸 다육이가 보이니까 자꾸 건드리고 싶죠? 특히 겨울에 분갈이를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뿌리가 멈춰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물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뿌리가 멈춰 있고 뿌리가 데미지를 입었는데 거기다 물을 줘버리니까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결국은 곰팡이병이나 썩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분갈이를 해주고 봄이 올 때까지 그냥 두시면 그냥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얘지면 물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해서 물을 주게 되고, 잎이 떨어지면 뿌리가 문제가 생겼나 분갈이를 하게 되고, 이런 귀찮게 하는 주인 때문에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냥 겨울에는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하얘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단풍이 빠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키핑동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온도 유지와 햇살이 하루 종일 들어오고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단풍이 더 화려하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이 키핑동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낮에 문 열어주고 밤에 문 닫아주고 반복적으로 해주면 물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최대한 아끼면서 키워보십시오. 그리고 분갈이를 1년 주기로 해주신다 그러면 아주 예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2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참는 게 어려운 겁니다. 참아야 다육이는 예뻐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